암이 잘 걸리기도 하지만 암이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우리 암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이제 유전자 변이가 왔을 때 이 변이된 유전자가 고장을 내서 암으로 발전을 하는 건데,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활성산소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산화물들이 나와요. 산소를 이용한 산화물들이 나오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 산화물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역할을 안에서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손상을 주기 때문에 ROS라는 물질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요. 임시적으로 일단 찌르고 다니는 손상을 주는 기능을 막기 위해서 ROS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반응성 산화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활성산소예요. 근데 이게 일단은 급한 불은 껐는데 이게 오히려 사고를 많이 쳐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이제 이런 활성산소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만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이 활성산소가 됐을 때 이게 한마디로 유전자를 갖다가 변이를 일으켜서 이 변이된 유전자가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 해독하는 과정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제거가 돼요.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항상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산화물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산화물을 제거를 못하면 이게 몽땅 쌓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사고를 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단계를 한번 볼게요. 1단계는 대개 막 만들어지는 산화물을 제거하는 것은 대개 비타민C가 그 기능을 많이 합니다. 1단계에서는 비타민C가 일단 이 막 만들어진 이 산화물이 사고를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창을 만들어 찌르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찌르고 다녀요. 그럼 이걸 못 찌르게 하려면 가장 쉬운 게 뺏어버리거나 아니면 휘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타민C는 이 막 찌르고 다니는 창을 꺾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못 찌르잖아요. 근데 이게 휘어놓은 거예요. 조금 지나면 휘어놓은 게 다시 펴져요. 그래서 펴지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꼬부려 놨어요. 근데 이 꼬부려진 놈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활성산소예요. 이게 ROS라고 해가지고 반응성 산화물이란, 우리말로 하자면 그 용어로 쓰거든요. 이게 활성산소. 근데 실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요놈들이에요. 막 만들어진 산화물이 아니고, 막 만들어진 산화물 찌르고만 다니지 그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 이놈이 사고는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놈을 빨리 빼내야 돼요. 그게 이제 2단계 해독이에요. 한마디로 요놈들을 지금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면 펴지기 전에 요놈들을 어디를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어디 차에다 실던가 뭐 창고에다 집어넣던가 이걸 해야 돼요. 바로 이게 2단계 해독이에요. 그래서 요놈들이 펴지기 전에 격리를 시키는 과정. 이게 되게 이제 글루타치온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황 종류, 우리가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보면은 약간 톡 쏘는 맛 있잖아요. 마늘이라든지 톡 쏘는 맛 있잖아요. 이게 황이에요. 이런 황들이 그런 2단계 해독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2단계 해독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해독은, 요놈들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요놈들을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간이나 신장이나 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요. 이게 3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독이 잘 되어야 돼요. 근데 방금도 이야기했죠. 암을 만드는 것은 2단계 이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활성산소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많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오히려 1단계가 너무 강하면은, 1단계 해독이 너무 강하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해독이 강하고 2단계 해독이 약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1단계 해독이 강하면 활성산소가 막 몽땅 만들어져요. 그거 빨리빨리 빼내줘야 돼요. 2단계 해독에서. 근데 2단계 해독이 잘 안 돼. 활성산소만 막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안 좋아요. 우리가 해독을, 여러분들이 항산화제를 쓴다 할 때도 이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1단계 해독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2단계 해독을 높이는 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1단계 해독에 관여하는 부분을 너무 막 2단계 해독이 약한데 너무 강하게 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독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짜샤란 분이 보내주셨네요. 튀김 종류 감자튀김 먹으면 바로 졸립고 피곤합니다. 박사님, 인슐린과 당뇨약이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인슐린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당뇨 환자는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는 결과가 아닐까요? 당뇨약 끊어야겠네요. 제가 해석하기는 감자튀김을 이렇게 튀김을 많이 먹으니까 당이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뇨약을 먹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상승할 거고, 당뇨약을 끊는 게 오히려 나은가, 이제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감자튀김 먹으면은 뭐 당 올라가죠. 이분이 아마 당뇨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튀김 종류를 먹으면 당은 더 올라가죠. 그리고 튀김은 일단은 트랜스 지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인슐린은 올라갑니다. 인슐린 저항이 생기는 거죠. 우리 혈중 농도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 안에 우리 포도당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뻑뻑해요. 잘 못 들어가. 이거 문을 열고 밀어 넣어주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그러니까 밀어 넣어주기 위해서 인슐린이 막 올라가죠. 결과적으로 그래도 이게 포도당에 못 들어가니까 이때 어때요? 당뇨약이 보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다 밀어 넣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우리가 되게 암이 있는 분들 중에서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암이 잘 걸리기도 하지만 암이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포도당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암은 포도당을 먹고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밥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되게 우리 암 환자분들 혈당을 떨치는 그런 치료를 잘 하도록 우리가 환자들한테 티칭을 하거든요. 우리가 당뇨가 없는 분들도 가능한 한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과식을 하는 것을 금하거든요. 그래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닌데, 이때 여기에서 우리 질문에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게, 당뇨약을 끊어야 되겠네요 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당뇨약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더 올라가겠죠. 더 암은 악화될 수밖에 없죠. 아마 이분 말씀이 이게 올라가니까 인슐린, 당뇨약 속에 인슐린이 들어있어서 인슐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슐린이 암을 키운다고 했으니까 암을 키우지 않겠나,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혈당이 너무 올라가면 암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또 암뿐이 아니고 이 당으로 인한, 혈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약은 끊으면 되지는 않습니다.